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을인데 네. 비가 촉촉히 네, 내렸어. 촉촉하게 내렸어요. 다음 주부터 진짜 겨울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어? 알기로는 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전국적으로 싹 비가 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하니까. 나 근데 다들- 비가 너무 오는데 네. 좀 약간 으슬으슬한 네, 느낌? 으슬으슬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막 스카프를 목에다 막 휘감고 왔어. 오늘 스카프가 어울리는 날씨네요. 네. 인사하면서 제가 날씨 때문에 이 얘기도 못했네. 우리 네. 금성에서 온 여자들의 소소담아. 31번째 얘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30살 넘었네요, 벌써. 그리고 네. 30하고도 일이야. 요즘엔 30살도 젊은 거야. 네, 맞아요. 아니, 네. 우리 오늘 막 들어오다가 막 네. 우리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네. 있다가 오늘 그 수다 떨 얘기가 많아. 그쵸. 우리 AD님 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네. 우리 주차, 뭐 차량, 운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네. 빼- 당했어. 주차 뺑소니? 네, 주차 주차 뺑소니를 뺑소니를 당했어요.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있는데 네. 새벽에 6시 반쯤에 어떤 분이 뒤늦게 귀가하시다가 띠디디디디디 하다가 드드드드드드 하고 우리 네. AD 차를 그냥 쭉 찍고 가셨는데 네. 진짜 블랙박스 아니었으면 그니까요. 어떻게 잡아? 그 소리만 들었을 때는 거의 차가 절대로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문짝도 나가고 네. 이렇게 갈아야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었더라면 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또 떨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봤는데 네. 정말 그분이 그냥 쭉 긋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때 연락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냥 도망가셔가지고 네. 블랙박스 그의 위력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네. 또 잡아서 했는데 이제 보험이 와서 처리해줬는데 단지 그게 20만 원? 네, 벌금이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말도 안 돼요. 역시 우리나라 법은 개정될 게 좀 많네요. 그러니까 주차 법률에서 그렇게 하고 도망가면 뺑소니니까 네. 그러다 거기 안에 만약에 지나가다 사람이라도 부딪히면 어떻게 하고 그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운전자가 나는 네. 조금 약간 우리 얘기했지만 음주운전이 좀 의심스러워. 저는 음주운전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새벽 6시 반에. 그리고 막 뜨뜨뜨뜨뜨 차도 좁고 네. 그리고 막 그게 차가 그쵸? 막 좁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네. 사실 이렇게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맞아요. 그 정도면 그분 살짝 의심이 되긴 하지만 네, 증거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쵸. 또 우리가 AD라고 또 우리 AD 편만 들을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도 어. 차를 치고 달아난 건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네. 일찍 운전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녁에 네. 공부를 하고 주차를 이렇게 뒤로 빼는데 네. 후진하고 있는데 네. 직진하는 차랑 부딪힌 거야 학교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내가 튀어났다는 거지. 아. 내가 후진하고 갑자기 나왔다. 아. 이 사람은 나는 내가 후진하고 있는데 얘가 튀어나왔다. 어. 근데 무조건 법은 후진이 잘못이더라고. 그래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겠다. 후진이 무조건 잘못인데, 그러니까 후진할 땐 정말 살펴보고 막 음. 빵빵빵빵 소리도 내야 되고 네. 뭔가 좀 약간 해야 되는데 네. 거기가 학교여가지고 일반 도로법은 안 되지만 네. 내가 잘못했다고 했고 그때 차 안에서 나는 한자. 그 차는 5명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5명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뭐가 나냐면 그것도 참 우여곡절이 있는 게 졸업생이 학교에 왔는데 졸업하고 나자마자 차를 하나 새 차를 뽑아가지고 후배들한테 자랑하려고 5명이 타고 시승을 하는데 내 차가 이렇게 뒤를 후진하다가 그 차를 박은 거야. 그리고 차를 산 운전사 아저씨가 운전한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네. 형, 해보겠다. 해본다. 내가 운전병이었어요. 해가지고 한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걔는 5명, 나는 1명, 응. 난 대학교 2학년.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부딪힌 순간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잘못했다, 보상해라 막 하고 5명이 나오는데 심장이 너무 뚝딱뚝딱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엄마가 차 부셔진 거 그냥 개인적으로 합의해라. 보험 네. 부르면 할 또 어릴 때라서 보험도 비쌌을 거 아니에요. 무서울 거 하니까 네. 내가 그럴까 하고 제가 알겠다고 네.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준다고 했더니 네.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신고 안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오더니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네. 우리 학교를 졸업했지만 이제 사회인이잖아. 그쵸. 자기 차가 뽑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네. 이게 돌다가 없어졌으니까 음. 자기 차를 사가래 나한테. 그게 얼만데. 그리고 새로 그 차를 하나 뽑아달래 똑같은 걸.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어이없다. 너무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만 얘기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를 얘기하자는 거야. 네. 그래서 아빠한테 했더니 아빠가 그냥 보험 처리해.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얘네가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돈으로 달라는 거야. 네. 보험회사에서 그게 16만 원인가 20만 원 나왔대. 이미. 기스 간 거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네. 나도 이제 뭐였냐면 화딱지가 난 거지. 오, 16만 원밖에 안 하는 걸 그리고 나한테 차를 사라고 해? 그리고 이 사람도 또 네. 이게 도로가 아니니까 책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회사 갔는데 제가 보험 잘 들기를 했다는 생각이 뭐냐면 딱 가니까 그 보험 교육 받은 직원이 너무 네. 잘하는 게 앉으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사고가 나셨어요? 그러더니 네. 고객님은 안 다치셨죠? 아유 마음은 괜찮으시죠? 네. 저희들이 다 처리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나보고 속도가 얼마였냐고. 5? 왜냐면 주차 빼는 그쵸, 거니까 그쵸, 5도 그쵸. 안 될 것 같다고 네. 하면서 이렇게 됐다니까 알겠다고 해서 나중에 처리된 금액을 보니까 15만 원인가? 어휴, 그 사람은 괜히 나쁜 마음 먹다가 100만 원을 날렸네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취소하고 100만 원 달라고 해서 싫어요. 당연히 싫죠. 싫어요. 라고 했지. 네. 그래서 바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네.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땐 보험회사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요. 보험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네. 그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날 후진할 때마다 맞아, 항상 맞아. 주의를 네. 집중하고 정말 급하게 후진하지 마야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특히 여자 운전사들은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봤자 소용이 안 돼요. 무조건 뭘 해야 돼? 보험회사를 불러야 그러니까요. 돼. 내가 벌금을 물던지 할증을 붙던지 그거보다도 이게 더 이익이야. 그렇지. 저도 음. 하나 이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후진을 하다가 음. 사고를 냈어요, 제가. 어. 제가 이제 후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후진을 이렇게 그 옆에 차가 있길래 이 옆에다 차를 붙여서 이렇게 대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이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후진을 떼르르르 하고 갑자기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문이 갑자기 탁 열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그 문에다가 문을 막 밀거나 하진 않았는데 딱 됐어. 왜냐면 그 문이 열리면서 제 차랑 이렇게 딱 마주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운전을 또 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었고. 그렇지. 또 그때가 가족들이랑 이제 새해를 보러 이제 이렇게 보러 갔어요. 일출 보러 가려고 했구나. 네, 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딱 그랬는데 그쪽에 이제 남자는 한 30대 전, 한 20 후반 정도? 그때 저는 한 22살인가 이랬을 거예요. 오, 어리지. 네. 근데 그 사람이 음. 무조건 제 잘못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상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차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차고 기스도 너무 많고 그런 차였어요. 그 차를 어디를 고치자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제 차엔 기스가 이렇게 아무도 없고 이렇게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제 잘못이래요. 그러니까 후진하는 게 무조건 잘못이라는 게 아주 그냥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네 어머니가 보험회사 다닌다. 그래서 자기 이거 잘 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인정을 못하냐? 그러면은 차 안에 사람이 있대요. 근데 좀 어이없었던 게 있었어요. 주차된 사람인데 뭐가 사람인데 그래요. 옆에 차가 이제 그걸 시간이 해 뜨는 걸 기다리려고 옆에서 뒤로 제껴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그 여자는 심지어 차랑 사고가 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 뭐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옆에 타신 분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르시는데 무슨 병원이냐고. 병원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 둘 다. 여자친구도 데리고 저희는 병원 가면 된다. 그럼 알죠? 보험료 한증 인사처리되고 이러면 한증 많이 붙고 뭐 이러는 저보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차라리 30만 원 주면 그걸 줘야겠다. 무서웠어요. 뭔가 그 사람들이 막 다쳤다고 막 뻥치고 이럴까 봐. 근데 무조건 병원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쪽도 갑자기 문을 열지 않았냐. 그리고 30만 원 드리면 뭘 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수리를 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수리에 목매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 이 모양 이 꼴 된 만큼 이 차는 왜 수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냐. 이 차 기스가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저희 병원 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그냥 제가 3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아빠가 알았어요. 아빠 잠시 슈퍼를 간 사이에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아빠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무슨 30만 원이냐 보험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또 아빠가 오니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이런 미미한 사고니까 한 20만 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10만 원이 깎였어요. 뭐 동남아에서 쇼핑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아빠가 또 그것도 아니다. 뭔 20만 원이냐.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 네 거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 차 수리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엔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까지 깎였다가 그걸 또 제가 이제 13만 원으로 깎아서 이제 그걸 13만 원으로 했어요. 시사에 저 죽겠다. 무슨 시장통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살짝 이렇게 네. 툭 되면 상처도 안 입었는데 그냥 네.
갑자기 문을 탁 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도. 아니 물론 우리가 더 주의해. 그러니까 후진할 땐 정말 예. 정말 0에서 1, 4, 1로 진짜 거북이 지나가듯이 맞아요. 거북이 지나가듯이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이런 상황은 네. 정말 봄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아, 네, 골치가 아팠어요. 아우, 그리고 정말. 왠지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막 그때 막 동영상 찍어놓고 막 이랬어요. 그 사람이 동영상으로 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받았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나도 갑자기 생각나네. 나도 최근에 한 3달 전에 네. 제 차를 이렇게 빼다가 네. 이 화면 안에는 안 보이는데 사각지대에 택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네. 내가 찍 이렇게 긁혔어. 네. 근데 누그러지지 않고 시커먼 색이 긁히잖아. 네네. 지움이 없어지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너무나 네. 양심이 쩔려가지고 네. 전화했어 그 아저씨한테. 네. 그때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택시 네. 아저씨인데 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10만 원짜리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다고 나 그날 또 수업도 있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더니 근데 나는 제가 좀 은행을 못 믿어가지고 네. 그 뭐지 이게 스마트폰 뱅킹이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낼 수 없으니까 내가 수업 끝나고 내가 1시에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네. 녹음을 했어. 네네네. 그리고 내가 나도 이 아파트에 산다. 네네. 몇 동 몇 호다. 네. 내 차 번호 보시면 내가 누군지 아니까 찾을 네. 수 있지 않냐? 네. 했더니 12시부터 계속 문자가 오는 거야. 언제 입금을 해주냐. 그 근데 사람 완전 속으로는 땡 잡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 고치셨더라고. 그냥 아파트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잖아. 그래요. 안 고쳐요. 안 고쳤는데 물론 나중에 고치시겠지만 네. 솔직히 물론 이런 걸 어쨌든 차가 상처가 입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을 네. 제가 이해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속상한 마음보다는 어떻게 한건 해야겠다. 그리고 뭐 들어 눕는다. 네. 그럼 무슨 요즘 병원이 뭐 다 그런 병원 우리 조사하잖아. 뭐 네. 들어 눕는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경찰이고 네. 보험회사하고 뭐다. 아니 우리 전 맞아, 국민의 맞아. 직업이 경찰이고 보험회사인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모르는 사람 없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 보험 사기 못 칠게 많이 잘 짱짱하게 해놨더라고요. 맞아. 저 옛날에 택시 안에 타다가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택시 안에 타 있었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전 손님으로 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사고가 뒤에서 막 뭐 터지는 소리 날 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술을 마셨었나 봐요. 그건 크게 걸리지. 네, 근데 그 사람이 또 크게 걸리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다 해줘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걔가 전 그쪽에서 병원에 가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면 뭐 이틀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한 3일 후에 저는 이제 어학연수를 가야 돼서 안 되잖아. 예, 전 3일을 어학연수 가야 돼서 이틀 입원하는 것도 싫다. 나는 나머지 3일을 한국에서 친구들도 만나서 놀아야 되고 안 한다 했더니 이거는 거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라는 거였고 저는 하기가 싫었어요 진짜 입원이. 하고 입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제 후유증이라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갑자기 전 새벽에 고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제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못 놀아서. 네, 그래서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약도 계속 넣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저는 이제 병원을 탈출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좀 만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좀 탈출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병문안을 마침 온 엄마 아빠가 너 어디를 가려고 해야 돼? 나 잠깐 여기 동네 친구들 왔다고 해서 좀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라고 아닌 척 온대요 이렇게. 그렇지. 와서 이렇게 몰래 보고 내가 있고 없고 그리고 내가 상태가 어떻고 그렇지. 병원을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원하기 싫었는데 네. 지금 운전사 아저씨랑 같이 하도 막 이게 네.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억지로 입원을 네, 시켜놓은 저는 거잖아. 택배 기사님 아저씨랑 같이 입원을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전 진짜 당장 내일 한국을 떠나는데. 맞아. 그래갖고 저는 결국 병원에 있다가 나갔죠 한국을. 아무것도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잘했어.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좀 그때.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네. 사실 그 사고 당하신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다치신 분도 있고 네. 차가 다쳐가지고 속상한 분도 있지만 뭔가 막 한몫 잡아야지. 그때 그 기사님 한몫 잡으려고 했어요 기사님. 뭘 해야지. 내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로또다 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서 조금 없어져야 할 네. 일이고 그러다가 진짜 실제로 크게 다치면 어떨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때 전 이제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음. 해외 나간 후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들어왔어요, 돈이. 그 돈 갖고 받으려고 지금 그랬던 거야? 네. 근데 더 대박인 건 그때 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돈이 들어왔길래 한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택시 기사님 아직도 퇴원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LA에서 어. 놀고 있는데 어. 아직도 퇴원 안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박았으면 자기가 더 충격이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좀 뭐 터지는 갑자기 펑 이런 소리가 났어요. 자기도 참 별로 살지도 않은 인생에 참. 네, 사고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어우, 정말. 네, 조심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자동차 사고 많이 나는 게 나는 스마트폰 같아. 맞아요. 스마트폰 문제죠. 뭐 요즘 보면 이렇게 DMB를 못 보게 하시니까 네. 운전자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자꾸 네. 보세요. 그쵸, 예. 그 뒤에서 보이지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 네, 맞아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안 움직여? 네네네. 그리고 손이 이렇게 네.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는 뭐 이 길은 뭐 하루 100번 다녀. 네. 능숙해 해도 스마트폰은 정말 운전하신 분들이 맞아요. 안 썼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또 스마트폰은 운전자분들도 그렇지만 보행자들 맞아요. 요즘에 그 네. 여기 스몬비? 음.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네. 주변을 살피지 않은 사람들 네. 우리가 스몬비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제가 학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대학교는 정말 맞아. 보행자들의 천국이 당연히 그래야 돼요. 네. 학생들이니까 다 보행자들의 천국인데 학생들이 정말 이 스마트폰을 이어폰까지 꽂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는 뒤에서 거야. 빵빵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 있는데도 네. 안 움직여. 물론 우리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를 당연한 거고 그 사람은 네. 너무 알고 있지만 네. 그게 좀 약간 네. 맞춰줘야 되지 않나? 좀 신용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좀 무단횡단이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짜증나잖아요. 무단횡단을 이렇게 하시는 걸 바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또 좀 뛰어가거나 살짝 이렇게 좀 서두르는 모습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면서 능기적 무단횡단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못 참겠어요 그런 거.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이면 그래서 안 다치면 다행인데 네. 그래서 그 어떤 운전자가 너무 급해서 부딪히면 네. 사실 물론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잘못했겠지만 네. 그 다치신 분은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어디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정말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불편할 있을 수도 수도 있어요. 있고 네. 그래서 돈으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큰데 스마트폰은 제가 봤을 때는 운전자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고 네. 보행자도 사실 살짝 보거나 맞아. 전화하는 건 괜찮아. 네. 문자를 보내. 이거는 주의를 정말, 아예 보지도 않고. 이거는 뭐냐면 시각과 이 손가락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리고 우리 횡단보도도 갖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쭉 지나가면 네. 그리고 요즘에 차 사이가 있기 때문에 차 사이에 주차된 사이에서 싹쑥 오, 지나오면 맞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그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정말 줄여서 지나다녀야 돼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정말 조심해야겠지만 보행자도 다치면 자기도 불편해. 그렇죠. 이렇게 봐봐. 자기 다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 가야 되는데 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전 그때 생각하면 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랑 만약에 약속도 수술을 하게 많았는데.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니까요. 다 일정이 취소되고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그냥 돈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 그렇지, 맞아. 열났다며. 네, 저 그날 밤에 연락 오고 그랬어요. 나아지긴 했지만 금방.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요즘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가 오. 이제 자전거 보행하시는 좀 있잖아요. 안전장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맞아. 자전거가 인도로도 갔다가 네. 가끔은 그냥 일반 차도로도 도로도 갔다가 예. 막 이렇게 하시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보호해야 돼. 왜냐면 나는 차를 타고 있고 자전거는 우리보다 약한데 부딪히면 솔직히 자전거가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쵸. 우리는 자동차들은 다 보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얼마를 보상하면 끝이지만 몸이 다치거나 네.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네네. 요즘엔 자전거 도로가 있긴 있지만 조금 자전거 도로에 강아지나 이게 전동기?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다니고 자전거는 도로에서 다녀. 네, 맞아요. 거의 자전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거면 이제 번호판 달아야죠, 자전거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전거도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운전자도 네. 물론 보호해야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저는 가끔 놀라는 게 네. 퀵 아저씨들.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제가 네. 관용적인 편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여기 있다가 쭉 이렇게 오실 때는 그쵸. 그렇지. 거의 신호를 안 봐요. 4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들어오실 때는 정말
막 제가 식겁한다니까. 그쵸.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 진짜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급하신 거 알지만 제가 좀 약간 도로를 차도로, 자전거, 뭐 오토바이, 네. 그다음에 전동일 뭐 이렇게 전동일, 뭔가 그쵸, 그쵸. 구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또 안정장치는 불편해지면 안 하더라도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그 후레쉬라는 건 있잖아요. 아 맞아. 그거를 좀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 자전거가 또 새까맣고 오토바이도 새까매.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좀 비 올 때는 타지 않고 좀 맞아요, 밝은 옷을 맞아요. 입던지 후레쉬를 좀 이렇게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전동일 타시는 분 보면 어디서 그냥 소리도 없이 네. 오면 맞아요. 너무 위험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4차선 하다가 우리 잠시 내릴 때 있잖아. 네. 그때 이게 문 열 때 그쵸, 그쵸. 휘잉 하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주행하다가 음.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음.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아지 목줄 같은 걸 이렇게 짧게 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도를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막 그렇게 달리는데. 횡단보도를 넘어가지고 막 차 있는 데까지 오지. 그쵸. 그러면 그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강아지 응. 제가 간혹 못 보기라도 하면 맞아. 얼마나 그게 또 목숨이잖아요. 강아지도 생명인데 맞아. 그 날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견주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그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강아지가 자식이라고 하면 네. 자식이라면 그렇게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냥 가깝게 딱 네. 다른 길도 아니고 횡단보도. 네. 저는 내가 생각났다. 네. 어떤 일이 있어요. 횡단보도 제가 주차를 딱 했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 3마리를 네. 데리고 온 거야. 네네네. 그 풀려놓은 거야. 그 개줄도 없이, 목줄도 없이. 그러니까 넌 날 따라와라. 3마리가 쭉 가다가 네. 2마리는 잘 건넜어. 근데 그 한 마리가 네. 제 차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신호 바뀌면 이제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차가 걔가 막 왔다 갔다 네. 했는데 그제서야 아저씨가 눈치채고 양쪽 손에 개 2마리를 짚고 그 한 마리를 막 쫓는데 어떻게 집을 거야. 그러니까. 나 너무 짜증나는 거였어. 내가 창문을 열고 아저씨 개 빨리 잡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리 와 하는데 뭘로 잡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신호가 바뀌면 또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뭔 줄도 모르고 빵빵거리지. 그렇지. 이제. 내 차는 딱 보면 여자 차인데 얼마나 또 김 여사라고 날 욕할 거야. 그러니까요. 요즘에 김여사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목줄 없이는 정말 개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네, 특히 또 전 또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골목길이나 좀 큰 횡단보도가 아닐 때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이 강아지 어떻게 할 거야? 제발 목줄이랑 짧게 하고 다니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사고도 많이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강아지 차가 지나갔구나. 강아지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들. 맞아. 그런 네. 로드킬 많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끔찍한데 네. 이런 시내에서 차가 복잡할 때 네, 맞아요. 그거는 견주도 못할 짓이고 그쵸. 운전자도 못할 짓이고 그쵸.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못할 짓이니까 네. 정말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차라리 개 유모차에다가 그쵸. 강아지를 이렇게 담아놓고,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밀고 네. 가시는 거가 좋고. 그리고 또 강아지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강아지가 뛰어놀 때는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 공원 같은데 그런 데서 뛰어놀게 해야지. 이 도로를 사실 아이들도 도로를 그냥 못 보내는데 자동차를 강아지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거의 강아지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맞아. 좋겠어요. 우리 견주들이 우리 개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네. 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를 먼저 네. 보호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강아지, 음. 그 어린 아이들 음. 이런 거는 확실히 인솔자가 이제 확실하게 애기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인솔하지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주차장 같은 데에다가 다치면. 네, 이렇게 문 여는 것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애기가 높은 차는 애기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제 싸우는 것도 여러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차 가진 사람이 더 보호해야겠지만 네. 우리 보통 보행자들도 보호하시기 바라고, 저는 가장 좀 국가에다 건의하고 싶은 거는 네. 어떤 도로는 생활도로라고 해가지고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인도인지 네네네. 타도인지 모를 도로가 있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가끔 나올 때 인도인지 타도인지 모를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네. 정말 그러면 보행자도 불편하고 차도 불편해. 네. 근데 마치 이 도로가
차도 같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지 알죠? 차도 같아가지고 차 운전하는 사람이 더 당당해지는 네. 거야.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주택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좀 리어카에다가 폐지 줍는 아저씨도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데는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어떻게 그쵸.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네. 또 그런 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노약자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동 휠체어 가고 차 가면 보행자는 어디 가? 그쵸.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리아까라도 가면 어떻게 가? 그쵸. 거기다 누가 주차라도 해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잡 그 이상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이. 이건 무법 도로가 네.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그쵸. 부분은 조금 작지만 좀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네. 조금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인도가 있어. 네. 그런데 과일 가게, 네. 채소 가게, 뭔지 알지, 네, 생선 맞아요. 가게 아저씨가 거기다 자판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또 난감하죠. 근데 내가 아저씨 여기다가 이렇게 물건 놓고 파셔도 돼요? 그랬더니 내 땅이래. 물론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지만 네. 그러면 지나다니는 그런 땅은 어떻게 뭐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보행자가 밑으로 가게 되고 그 밑으로 가게 된 보행자를 차가 네. 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쵸.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자판 보고 차 세우고 물건 사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러다가 불법 주차 때문에 뭐 흘키기라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을 지켜주시는 게 서로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방금 그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건을 제가 여러 가지 들었는데 횟집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에. 근데 횟집 같은 거는 그런 곳은 이제 물을 항상 앞에 뿌려놓으니까 맞아. 겨울 아침이나 이럴 때 물이 얼잖아요. 그쪽이. 어. 근데 전동 휠체어나 이제 전기 스쿠터나 음.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뇌진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거의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 땅에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내 땅 주인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지? 맞아. 왜냐면 네네. 우리가 눈이 와서 눈 안 치우면 네네. 그래서 안 치워서 미끄러지면 네. 그 가게 관리자가 네. 잘못이래요, 진짜로. 그럼 그렇지. 과연 그때도 그렇게 또 당당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 피해가 보는 일에선 내 땅 아니고 네. 이익이 보는 데서는 내 땅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네. 정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게 앞에 정말 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운전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그쵸. 그만큼 우리가 이 도로, 차, 보행자, 저도 맨날 운전했다가 또 네. 보행자가 됐다가 그쵸. 또 가게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가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서로가 신경 쓰고 네. 서로가 배려해야 될 것 같아. 그쵸. 좀 운전을 음. 한다면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 보행자도 항상 좀 조심하는 마음. 네. 그리고 우리 차들끼리도 조금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는 마음. 그쵸. 그리고 이제 자전거, 전동휠,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내가 약자라는 마음보다 네. 같이 가야 되니까. 그쵸. 같이 가야 되니까 서로 자기를 보호하고 보호 장비 잘 하시고 네. 좀 규칙을 지키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보험회사가 다 해준다 그러지 마시고 보험회사도 결국 그쵸. 우리 자식이나 우리가 다니는 회사고 우리 다 같이 이런 사고가 많이 나면 전체적으로 보험금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는 거니까 네. 꼭 거기에다만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진짜 운전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도 오늘 운전할 때 좀 조심해서 네. 가야 되겠고 오늘 하루도 조심 운전하시면서 네. 비도 오니까 특히나. 그쵸. 비 올 때는 확실히 이제 평소보다 감속으로 주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후진할 때 특히 조심하시고. 그쵸. 그 후진할 때는 또 후방 카메라에 물방울 고여 있어가지고 뒤에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백미러도 잘 이렇게 이게 스스로 이게 말리는 게 아니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린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